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체육의 걱정 말아요. 네, 최욱 씨는 결혼을 안 할 거죠? 뭐 아직까지는 뭐 큰 계획은 없습니다만 우리 정영 씨 아내분이 자꾸 예식장을 찾아보시던데 뭐. 왜? 뭐. 너야? 이분 아주 막장으로 가시네. 뭐 누구인지 알아봐 주시는 거겠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결혼을 하다 보면 네. 그 과정에서 싸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갈라서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실제로 많고 제가 이제 항상 결혼식 사회를 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맞네. 그러면 결혼식 당일에 두 사람이 사이가 좋은 경우는 거의 30%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게 결혼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결혼을 사실 또 하기에 많은 걱정들 뭐 부담들이 있는데 이거 좀 덜어줄 수 있을까요, 서울시가? 서울시. 또 덜어? 서울시가 덜니다. 또 더네. 대단합니다. 네, 서울시가 그 걱정을 덜기 위해서 서울시에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시민청, 서울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서울시청이죠. 네. 결혼식 담당 부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시민청의 결혼식 담당 김하정님과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김명신 센터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하정 님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명신 센터장님.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분이 지금 기분이 언짢습니다. 왜요? 정현 씨가 지금 많이 늦었죠? 아. 네, 괜찮아? 형은? 나는 뭐 크게 고민 없는데 그래요. 네. 그 정도씩은 다 기다리잖아. 네네. 아, 이런 부서가 있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제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결혼식을 담당하시는 김하정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 네. 서울시청 네. 지하에 시민청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네네. 시민청에 태평을 해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저는 그 결혼식을 네. 진행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혼식장 예식장 가면 왜 이렇게 누구 하나 이렇게 직원 돌아다니면서 사회한테 하세요. 뭐 이런 거 지시해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아, 네. 지시는 이제 그 업체, 협력 업체에서 따로 저희 하고. 네, 신랑 신부님과 같이 컨트롤 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결혼식 신청 모집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진행하시는 것까지 네. 텔레마케팅. 같이. 네. 텔레마케팅 같은. 아니고요. 죄송한데 이분들 지금 화가 많이 나요. 네. 난 모른다고. 네. 아, 서울시청에서도 결혼식을 했었군요, 그동안에. 네. 저희 매주 일요일 그리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1일 1예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일 1예식이요? 네. 아, 이런 게 좋아. 뒤에 바짝 붙어 있으면 빨리빨리 하라고. 맞아. 아, 신랑 입장 그거 좀 길게 좀 소개하면 그만하라고. 신랑 입장할 때가 아니라고. 막 옆에서 난리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막 찍어내듯이 하는데. 이런 거 아주 좋은데요. 네. 굉장히 그럼 여유 있게 진행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신랑 신부님이 결혼식 하시고 피로연 하시고 그러는 동안에도 계속 이제 결혼식장을 쓰실 수 있어서 네, 결혼식 끝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좋다. 이거 어떻게 꽁입니까? 아, 저희 결혼식은 대관료만 받고 있어요. 서울 시민청 태평홀은 66,000원. 66,000원? 네. 66,000원이요? 네, 66,000원. 두 당? 네, 공간 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당이 아니라 이게 뭐 무슨 저 뷔페집도 아니고 무슨 두 당을 받아요. 그냥 그 한번 총액이 6만 얼마라고요? 네, 66,000원을 내시고 저희 결혼식장을 쓰시는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혼식 비용 자체가 66,000원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땅으로 또 남겨 먹으시는구나. 저희는 시청에서 남기지 100만 원 뭐 이런 거 다 하는구나. 시청에서 남기는 건 없고요. 이제 협력 업체랑 계약을 하실 때 웨딩드레스, 메이크업부터 식사하시는 것들을 이제 협력 업체랑 다 돈을 진행을 하시고 서울시청은 66,000원만 받고 공간을 내어드리고 있어요. 와, 기가 막히네. 그럼 김명신 센터장님은 뭐 하세요? 네, 저희는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작은 결혼식과 관련한 네. 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요? 네, 어떤- 서울 시내에서 이제 공공시설의 예식장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40여 곳이 지금 개방되어 있는데, 서울시청 말고 네, 다른 곳이요. 이야, 기가 막히네. 어디 있어요? 주로 네. 한강 시민공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공짜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공짜 거의 자꾸 공짜 그러시는데 공짜. 사실은 네. 결혼식장도 네. 공짜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가 따르냐 하면은 맞아. 일반 결혼식장도 공짜인데 이제 한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당 한 그치, 3만 원의 밥값. 그다음에 이제 스드메라고 스튜디오 촬영, 맞아. 그다음에 드레스, 메이크업 그런 그거 것만 이제 받아. 별도로 네. 하고 뭐 그렇게 돈이 드는 네네. 건데 저희는 100명 미만의 하객하고 그 간략한 스드메 이렇게 해서 한 700만 원 미만의 결혼식을 하시고자 하는 분한테 밥값까지 다 해서요? 네, 밥값까지 네. 다 해서요. 한 100명 미만 되거든요. 근데 일반 결혼식장에 가면 200명 미만의 하객의 결혼식의 경우는 좋은 시간을 안 줘요. 예를 들어서 뭐 12시라든가 맞아. 1시 이런 시간이 좋은 시간인데 뭐 한 서너 시로 확 밀어버린다든가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푸대접을 받는데 그 200명 미만의 그런 하객이 이제 하시고 싶은 경우는 뭐 한강의 설해섬이라든가 월드컵 공원 이런 데서 이제 소풍 결혼식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뭐 남산공원 여러 이제 한옥마을 특히 이런 데서 이제 그 이제 서울시가 제공을 네네네. 하면 저희가 이제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나 뭐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결혼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주는 사업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작은 결혼식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로 야외입니까? 야외 결혼식을 선호하세요. 아 야외 못 써. 신랑 신부 야외 못 써. 왜? 아유 막 바람 불고 뭐 네. 정신 없어요. 비 올 때 또 입고 이래가지고 네. 이제 서울시는 또 드레스 텐트 같은 날라가고 거 이렇게. 네. 그런 이제 몽고 텐트 같은 거를 이용해서 네. 좀 비바람을 피해 준다거나 우연히 또 그런 날이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런 거 다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지원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많이 결혼 그러니까 언뜻 활용해 생각하면 보시면. 야외가 참 뭔가 예뻐 있어 보이고 보이고. 있어 보이고 꿈꾸잖아요. 로맨틱하고. 실제로 하면은 막 벌 날라다니고 엉망도 이런 엉망이 없어요. 예비 신혼부부들이 야외를 선호하세요. 선호하시구나. 네. 아. 근데 특히 저- 나이트 네. 웨딩을 많이 선호를 나이트 하세요. 웨딩이요? 네, 저녁 결혼식. 깜짝이야. 난 나이트 웨딩이라고 그래서. 네, 저녁의 예식을 더 선호를 하셔서 해질 무렵에 전구 달고 네, 조명 밝히면 네, 예쁘죠. 외국 야외에서?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서울시청은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태평홀과 서울연구원을. 그래서 서울연구원은 야외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요. 서울 연구원은 어디 있어요? 서울 인재개발원이라고 저기 남부터미널 뒤에 예술의 전당 옆쪽 산에 있어요. 굉장히 예쁜 장소입니다. 그럼 겨울에는 안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기간이- 실내를 이용하게 되죠. 아 겨울에는. 그리고 네. 이제 구민회관 같은 데도 다 구해서 개방을 했어요. 오. 네, 그래서 상당히 주변에 찾아보시면 좀 쏠쏠하게 활용할 곳이 많습니다. 오 괜찮네요. 근데 이게 구청에 사는 것도 저는 이제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구청에, 우리가 좀 이렇게 까놓고 얘기를 하면, 구청에서 결혼식 한다고 하면, 약간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네, 있는 거예요. 혼주들이 반대를 많이 하세요. 네. 특히 이제 아버지들은 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맞아요. 그런 공공시설에서 네. 하냐 이런 이유를 반대하시고 네. 어머니들은 내가 그동안 뿌린 봉투가 얼만데 요번에 이걸 다 이제 우리가 맞아요.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냐 네. 그러는데 막상 작은 결혼식 한 분들 얘기를 들으면 만족도가 높아요. 예, 들어올 봉투는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셔도 됩니다. 아 구청에서 한다고 안 내고 그러진 않는다 네. 이거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거칠애를 좀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는데 이게 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 막상 참. 결혼 딱 할 때 되면, 자, 최욱 씨도 이제 여자친구가 생겨서 결혼한다고 쳐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어디 저 구청에서 어디 구청 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여자친구분이 오빠 좋아 나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10명 중에 8, 9명은 발쓱 뺍니까? 거기서 이제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오빠 진짜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가야지. 일단 호텔로 가야지 또. 전 갈라섭니다. 그날은 바로 갈랐습니다. 네, 여자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날이기 때문에 신부들이 그거 포기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호텔 네. 예식도 보면 좀 껌껌하게 해갖고 신부를 쫙 부각시키잖아요. 그 맛에 호텔 예식을 그러니까요. 선호합니다. 사실 별것도 아니지 진짜. 아니 일생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밖에 안 하는 건데. 나중에 결혼식 할 때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아유 나는 그런 거 싫어요. 허래원 씨 이게 돈이 많이 든다고 결혼식이. 돈 많이 들죠. 네. 얼마 들죠 보통? 보통 700에서 800만 원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거기가 이제 그 시청에서 할 때고. 네, 네. 보통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뭐 호텔은 1억 단위로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장식이 굉장히 비싸요. 특히 맞아요. 생화 장식과 웨딩드레스 대여료도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서울시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없어 보일 수 있어서 네. 저희가 집기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지 네네. 그런 버진로드를 꾸밀 수 있는 꽃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랑 신부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조금 간소하지만 예쁘게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현 씨 호텔에서 결혼하시는 분 하객으로 가본 적 있죠? 네. 거기 막 비싼 생화장식 기억납니까 지금? 네. 기억나냐고? 아, 그 생화 장식이 기억나? 기억나요? 나중에 끝날 때 싸주잖아요. 안 나잖아 기억. 근데 사진에만. 기억나는 건 뭔지 압니까? 내 사회 하나 기억나요 최욱이. 아, 여기서도 지금 이 행사 광고합니다. 아 행사 광고가 아니라. 아유, 010 체육 번호입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항상 그렇다니까. 결혼하기 전에 네. 신랑 신부가 막 걱정이 많아요. 왜냐 처음 하니까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맞아요. 욕심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네. 다 필요 없다. 나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못 믿어온 거야. 근데 막상 끝나고 나면 나만 기억 남아요. 다 막 무슨 엄지손가락 들고 생화 이런 기억도 안 난다니까. 이런 허례허식 거칠해 제가 다 없애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네. 유명 그 배우 커플이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은 송송 커플. 네. 네네네. 아, 그럼 송중기. 생화 장식이 사실 수천만 원 들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참 선망하기도 하죠, 솔직히. 이제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한 결혼업체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네. 신혼부부 결혼 비용이 이제 2억 6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신혼주택 자금이 이제 1억 한 8천만 원 되고 네. 이제 이걸 제해도 이제 순수 결혼 비용이 한 7,700만 원이고 이제 결혼식에 이제 들어가는 건 2,400이죠. 그게 이제 7,700에는 이제 혼수 예단 이런 게 좀 들어가니까는. 아, 이것도 진짜 필요 없는 건데 사실.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고민이 되죠. 생전 한 번인데 어떻게 잘할 거냐. 아니면 또 이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 이런 2억 부담이. 6천인데 네. 30대가 어떻게 2억 6천을 갖고 있습니까? 말은 못합니다. 네. 대출과 그렇죠. 아니, 부모님들 얼마나 또 부담스러워요. 뭐 하면 2억 6천 중에 뭐 주택 자금을 좀 빼면 물론 이제 금액 내려가겠습니다만 여튼 결혼 비용이 너무 비싸도 비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다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근데 여기에서 또 결혼식 비용 줄이다가 네. 체육 사회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건 감수해야지. 그 깎지 마, 씨 그거. 저희 최근에 자체 결혼식 진행을 하신 부부가 있어요. 자체 결혼식이요? 네. 협력 업체를 이용해서도 결혼식을 하시는데 네. 신랑 신부가 직접 결혼식을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돼요? 네. 저런 거 가능합니다. 적폐입니다. 네. 왜 또? 셀프 웨딩. 지들이 이런 거 뭐 있잖아요. 온다고 그 진행을 해 일반인들이. 너 오늘 방송 안 할래? 아니 적폐예요. 사회 얘기 좀 그만 좀 해. 아니, 아니. 아니 많잖아. 결혼식에서 사회가 중요하긴 해요. 네, 사실은. 결혼식에서 진짜 사회가 중요하다니까. 중요합니다. 특히 태평홀 같은 경우는 네. 그 짜여진 대본이 없기 때문에 아. 신랑 신부가 그 모든 걸 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회가 엉망이 되면 결혼식 자체가 흐지부지처럼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서 사회를 실제로 섭외를 많이 해서 오세요. 근데 제가 지금 많은 유명인들의 사회를 다 봤는데 진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정말입니다. 아니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정말이에요. 네. 아 진짜 장관 개수에 뭘 하신다고 자꾸 그러세요. 아무튼 이 허례허식 없애야 된다는 의미에서 네.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서울시청에서 결혼하시는 서울시 공무원분도 많이 계세요? 저희가 네. 결혼식을 할 때 네. 심사를 합니다. 아, 신청 아무나 모집을 못하구나. 받을 때 아. 신청서를 내게끔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거주하시는지 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거주 안 하신다고 결혼식을 안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부모님이나 서울시 거주하시는 분들 다 적을 수 있게 하고 네. 본인이 어떤 결혼식을 하고 싶은지 그런 신청서를 계획서를 내게끔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어떻게 결혼을 하고 싶고 만났군데 이런 서울시에 거를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 저희한테 갑질이다, 써서 갑질이야. 내주세요. 네. 사연을 좀 네. 들어본다. 네. 스토리텔링을 그런 그래서 얘기겠죠. 저희가 그런 혹시 그 서울시장 누구 찍었는지까지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스토리를 받아보고 네. 신청하신 분이 많은 모양이죠? 네, 저희 많습니다. 아, 많아요? 네네네. 몇백 분까지는 아니시지만 네네. 그래도 경쟁률이 저희 뭐 한 2대1, 3대1 정도? 그러고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야외 예딩이다 보니까 5월, 6월 그리고 피크죠. 9월, 10월 요렇게만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이제
신청자가 훨씬 많이 몰리는 편이에요. 밥은 어디서 먹어요? 나는 결혼식 갈 때 밥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결혼식장에서 먹어요. 어디요? 결혼식장 안에서. 태평홀이라는 곳이 강당이에요. 네. 네, 서울시청 신청사 밑에 공간. 보면서 먹는 거예요? 아, 식사는 결혼식을 보통 다 하신 후에 네. 자유롭게 드세요. 뷔페를 불러 오시는 경우가 많지만 네. 도시락을 직접 준비를 해와가지고 네, 드리기도 하고요. 하객들한테. 그건 자기 선택이죠? 네, 신랑 신부 선택이고 아예 식사를 밖에서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컵라면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 예, 거 아닙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이디어다. 근데 이제 뜨거운 물 같은 거를 다 준비를 하셔야 하니까. 만약 아무래도- 그럼 하늘 거예요? 하기 입장에서 어때요? 솔직히? 내가 갔는데 컵라면이 나왔다. 재밌지 않아? 나 컵라면 던질 거야 걔네한테. 아니 축의금 안 받고 뭐 그냥 간략하게 케이터링 간단하게 해도 되죠. 아니죠. 축의금 받죠. 저희 그 서울시청 결혼식 하실 때 축의금을 안 받고 진행하시는 커플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와. 요즘은 좀 네. 축의금도 많이 사라지는 추세예요. 아, 사라지는 주세요? 네. 거봐 너 일찍 하라고 그랬지 너. 아씨, 아니 여태 난 다 내고 내가 할 때쯤 되니까 왜 추세가 이렇게 됐다? 난 참 이 추세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결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시고 있네요. 어려워지네요. 아하. 그러면 지금까지 그 서울시 시민청에서 결혼하신 부부가 어느 정도 되죠? 네, 2013년 1월 12일에 1호 커플이 결혼식을 한 이후로 현재 164 커플. 164. 네, 이 중에 지금 이혼한 커플이 몇 커플이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아. 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이 온 적이. 그 사진이 아, 여기 사진을 올라가 붙여놔야 있구나. 돼요? 네, 시민청 블로그에 가시면 아, 그래서 알고 네, 있구나. 많은 이혼한 거를. 취재를 그러니까 저희가 후기를 다 블로그에 많이 올리고 또 최근에는 네이버 모바일에 연애 결혼판이라고 그 연애 결혼 관련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거기에 서울시청과 협약을 맺어서 네. 저희가 그 서울시청에서 하신 커플들 취재를 해서 네이버 메인에 많이 올라가기도 해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쫙 이렇게 붙여놨구나. 예, 그런데 얘기가 이제-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잘 살고 있는 부부는 뭐 비둘기 같은 거 붙여주고 사진에. 깨진 커플은 이렇게 뭐 번개 표시 이런 거 해가지고. 네, 바로 내려야. 아, 내리는구나. 예, 그쵸. 야, 연락이 또 오는군요. 네. 남으니까. 그쵸.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려주죠? 예, 예. 네네네. 그거를 뭐 이렇게 뭐 돈 뜯어내고 이런 건 안 하죠? 아, 네. 저희가 그 언론 사전에 동의를 다 받아요. 사진이나 네. 초상권을 쓸 수 있도록 동의 여부를 확인을 하는데 네. 결별을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결혼식 이후도 이거 있지만 오늘 이거 결혼을 이거 좀 하자는 아니, 이 거지. 현실입니다. 말도 선생님이 안 되는 현실이에요. 신청하시고 나서 결혼식 선정이 되셨는데 네. 파혼하는 경우. 파혼 아, 네. 결혼식 전에? 네, 전에 아. 헤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많아요. 그게 깔끔해.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식이 또 어. 취소도 많이 돼요. 아, 네. 그게 깔끔해. 서울시청에서 예약해갖고 깨졌을 수도 있어. 그건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그 않아요. 이유는 그건 아니야. 아니지만 말도 아니, 그러니까는 이런 게 정리하자면 서울 시내에 이제 수십 곳에 결혼 선호하는 공공시설 결혼식장이 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취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파혼을 파혼했다든가. 했다거나 부모님들이 반대한다든가 반대하니까. 또 이제 신부가 이제 뭐 마음이 변했다든가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결혼식장을 선호한다든가 이제 그런 이유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선호하는 시민청은 선호하는 좋아할 것 결혼식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결혼식을 다 진행을 해서 이제 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혼하는 커플의 경우는 이제 사진을 네. 내리게 그런 경우인 아니, 거죠. 서울시청에서 하면 왠지 이게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뭐 서울시의 뭐 고위공직자인가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다니까 저거. 서울시청 괜찮아요. 네, 진짜 구청이 좋아. 약간 좀 난 걱정이고 구청은 좀 걱정이야. 아, 그러면 이제 좀 뭐 장인어른이 구청장이다 뭐 이렇게 유언비어스 버티면 되지. 구청 강당이 조금 이제 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이렇게 신부가 아름답게 나와야 되려면 이제 홀 컨디션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좀 장식이 있다든가 이제 또 밥도 맛있어야 되고 교통 편리하고 사실은 세 개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요. 높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구청 강당은 약간 이제 뭐 회의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그렇죠. 만들었기 때문에
때문에 고기를 좀 예쁘게 만들려면 좀 손이 많이 가는 거 그 정도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교통, 주차, 사회 주차도 이것만 있으면 돼. 진짜 주차가 중요하거든요. 주차 사실. 중요하죠. 거기 주차 어떻게 해요? 주차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아 심각하구나. 네, 심각합니다. 저희 서울시청 주차장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네. 무료예요. 어. 네, 그래서 서울시청 주차장이 무료라고요? 네, 네, 그냥 아무나 가서 세워도 돼요? 네,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입니다. 와. 대신 평일은 10분당 1,000원이에요. 비싼 편이에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너무 좋지만 이게 자리가 이제 없구나. 늘 네, 많다.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 하객을 위한 주차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가 않고 또 저희가 혼주 차량은 6대를 미리 이제 등록을 해서 빼주시고. 자리를 맡아 놓거든요. 그리고 안내에 문을 붙여놔요. 이제 축복받는 자리인데 일생의 하루니까 조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그냥 막 세우는구나. 그런 사람도 있구나. 맞습니다. 아, 그러면 안 돼. 많이들 그러세요. 아이. 안내판을 치우고 차를 대시고 그건 안 돼. 가세요. 네. 번호를 안 남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남겨서 이제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 시티 투어 하고 계신다고 아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안 돼. 그래서 일단 마음 아픈 일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깜빵 투어 시켜야 돼요. 이제 이 방송 들으시면 좀 달라지시겠죠. 네, 안 돼, 안 돼. 저는- 아, 근데 서울시청은 교통이 편리해요. 네. 네. 대중교통 이용하면 됩니다. 아, 이제 오시는 하객분들은 또 안 그러실 수 있으니까. 이제 지하철 지방에서 타고 와, 오시면 그냥. 지방에서 오신대잖아. 오지 마, 씨, 그러면. 돈만 보내. 그래서 이 주차 문제로 되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 얼마 전 저희가 이제 청각장애 커플이 결혼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결혼식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네. 결혼식을 사회를 하면 바로 앞에서 통역을 하시는데 수화로. 수화로 통역을 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언어가 있는 결혼식이었는데 혼주 분들과 가족 친지분들이 청각 장애 있으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네. 네, 농인학교 네, 출신이셔가지고 많이들 오셨는데 이게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필 그때 주차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화를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청원경찰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청원경찰이 이제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서 내려가서 대신 전화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결혼식이 있는 날 일요일은 조금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해야 돼요. 하는 네. 그런 바람입니다. 네.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은 세울 수가 있다는 거군요. 네, 무료입니다. 그것만 알면 됐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네. 아무튼 뭐 이 서울시에서 이 결혼식까지 책임져 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지금 기분이 많이 좋아요. 네. 김하정님 그러면 쉬는 날이 언제예요? 서울 시민청은 열려 있습니다. 시민청은 결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 전시, 뭐 살림장 같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거 계속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평일에 평일에 쉬세요? 예, 평일에 쉽니다. 쉬어. 네. 목사 시스템이야. 네, 주 5일은 네,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서울시 네. 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신청 기간은 6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2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미리미리 해야 되는군요. 네. 아까 뭐 파혼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이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정보도 주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해주고 그러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희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네. 그 결혼에 필요한 아까 그 작은 결혼식 플랫폼 네네네. 사업도 하지만 그 생애 주기별로 그 신혼부부, 예비부부를 위한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혼주를 했습니다만. 아, 그러셨군요. 네, 젊은 사람들 보면 이제 결혼 전에는 네네. 사실 같은 것만 보이는데 결혼한 다음에는 서로 다른 것만 보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뭐 어머 오빠도 이거 좋아해, 나도 이거 좋아해. 이제 결혼 전엔 그랬다가 이제 결혼하면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서로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빠는 이것만 먹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네. 서로 얼만큼 기질이 다른지
이제 그런 테스트도 좀 하고. 아, 테스트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뭐 이제 들어가요 혹시 그 테스트에? 뭐 기질이 다른지 뭐 이런 거 알죠? 네, 서로의 뭐 어떤 차이를 이해하거나 네. 디스크 검사라 그래가지고 디스크? 디스크요? 네. 3번 요추? 아니 왜 디스크를 그래 검사를 해요? 애를 네. 제대로 낳을 수 있나 이거 검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만 네. 아무튼 서로 기질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 다른 게 나쁜 건가 아니면 그냥 다른 차이가 디스크는 있는 해명하세요 건가. 먼저. 아, 디스크라는 게 진짜 우리 3번 요추 이 디스크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뭐예요? 아 성향. 아. 네. 아 검사 이름이 디스크네. 아 나는 왜 내 허리를 왜 검사하나 네. 했네. 좀 안 좋거든요 허리가. 네. 그리고 이제 결혼 설계하기하고 재무 관리 이런 것들을 한 4개의 강의로 8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 강의 같은 거는 사실 요새 이제 집 마련이 어려우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돈이 마련될 때까지 이제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 재무 관리에서는 이제 뭐 신혼집 마련 팁이라든가 뭐 그래서 이제 돈 모을 때까지 결혼을 늦추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함께 모아라 뭐 이런 그런 팁 같은 것도 드리고 특히나 이제 신혼여행에서 마구 썼던 그 네. 카드 결제 대금이 이제 집으로 막상 날라왔을 때 이 맞벌이 부부가 누가 이 돈을 낼 것인가 그때 이제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지혜롭게 것인가. 해소할 것인가 뭐 그런 실전에 야, 이르기까지 그러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강의와 체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변하는데 변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상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거나 당황이 분노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여성들이 많이 말하지만 사실 이 여성들이 대화를 크린 대화를 하지 않고 네. 그냥 자기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으면 또 남자는 가서 에어컨 틀어야 되고 사실 이렇게 그렇게 알아서 해줘라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게 잘 안 통하잖아요. 결혼하면 서로 이제 여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크린한 대화를 하라든가 그러니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새로 생기는 법적인 가족들이 있잖아요. 남자 입장에선 처갓집 아, 또 여자 네네네. 입장에서는 시댁 식구와의 이제 어떤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래서 25개 그 자치구에서 네. 2번씩 하니까 매달 그 예비부부 교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잠자리도 가르쳐 주십니까 혹시? 신혼부부 교실에서는 그 부분이 들어갑니다. 성의 문제라든가 네. 또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되면은 네. 서로 또 부부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있고 네. 또 아동 학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혼부부 교실에서는 그 섹스의 문제하고 네. 그런 육아 문제도. 네, 육아 문제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부 관계를 좀 점검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른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그러니까 대화의 이거 결혼 중요성. 전에 전후 다 합니다. 예비 부부와 교실도 신혼부부. 있고 신혼부부. 네, 아. 그렇게 됩니다. 이게 누가 참여하는 거죠, 이거는? 보통 결혼 약속을 한 부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신청을 네, 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여성들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남성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커플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부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네, 혼자 가면 안 되고. 네, 좀 저희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양성 간의 결혼만 있는 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너무 내 얘기가 나간 것 같네요. 아니. 네. 시민청에서도 예비부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시민청에서도 또 진행을 하고 계시고. 1년에 와우. 2번씩. 그래서 이 교육을 하면 확실히 좀 사람들이 불필요한 싸움이 좀 줄어든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있는 모양이죠? 네, 사실 뭐 저희가 후기를 받아보면은 뭐 결혼 서로 이제 상대를 네. 정하고 양가 상견례까지만 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모든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 소통의 방식 이렇게 하면서 아주 어려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를 비롯해서 모든 구청에서 다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장님 혹시 저 얼마 전에 뭐 또 자제분들 이렇게 결혼 시키셨으니까 네. 혹시 어디서 시키셨어요? 네, 그냥 저희 스몰 웨딩을 하기는 했는데 네. 네. 네, 그냥 장소. 여긴 아니었고. 네, 여긴 아니었고. 아. 네. 네, 여기는 지원했는데 떨어졌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자연스럽겠네요. 네. 김하정님은 아직 결혼 안 하셨고요. 네, 미혼입니다. 야, 미혼이 이런 일 하기에는 조금 그러시겠다. 네, 그렇습니다만 네. 그래도 뭔가 이제 저도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나이로서 네. 네,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아. 있습니다. 결혼하기 싫어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막 싸우고 이런 거 보면.
약간 불안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행복하게 너무 결혼식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결혼이라는 게 참 현실적이지만 네. 꿈꿔볼 수는 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게요, 결혼이요. 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점심시간에 우리 결혼한 직원, 결혼 안 한 직원 이렇게 이제 5시서 점심 같이 먹었는데 네. 결혼한 직원들한테 결혼 권하겠냐고 그랬더니 권하겠다고 그러는데 가장 큰 이유가 내 편이 있어서. 내 편이 생기구나. 네, 물론 언제나 내 편은 아니지만 내 편이 생기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의미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SNS나 뭐 인터넷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좀 약간 부정적인 것 또 뭐 네.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이제 부각되니까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조금 이제 이렇게 균형 잡아서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최욱 씨 같은 경우가 결혼에 대한 공포증, 결혼 포비아가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 인생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 이 최욱 좀 어떻게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희영 씨가 항상 내가 너무 일찍 결혼했어. 친구를 잘못 야, 두셨군요. 좀 도와다 해 임마. 야, 막 즐겨. 맨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제가요? 너무 질투나요. 그래서 혼자 노는 거 보면. 뭐 양손에 떡을 다 가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포심을 좀 줄여주고 네. 결혼에 대한 조금 더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교육도 있겠지요. 그럼요. 네. 아니 보니까 그 예비 부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뭔 교육을 하더라고요. 네, 10대를 위한 부모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 10대는 이성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그 수능 시험 보고 대학 입시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모든 이제 욕망이라든가 호기심을 이제 억누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굉장히 좀 어려운 10대잖아요. 한국의 네네. 10대가. 그리고 이제 기술적 가정에서 예비 부모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역시도 수능 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흐지부지 맞아. 되고 축소 부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그 부모됨의 가치관과 양육 기술, 태도 함양 이런 것들을 좀 가리키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서울 시내 한 10개 대안학교하고 40여 군데 중고등학교에 가서 연인원 한 4만 명 정도가 10대를 위한 부모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고 나면은 특히 이제 남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시기가 참 아버지하고 좀 소원한 시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이 막 못 가누는 인형을 이렇게 안아보기도 하고 또 기저귀도 이렇게 갈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키웠단 말인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거나 또 결혼 전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아기 그 인형 같은 거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돌봐 보도록. 네, 나누어주고 5인 1조로 해가지고 그럼 이제 남자애들은 인형을 어렸을 때 만져보고는 안 만져봐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막 싸움 인형 갖고 팔다리를 찢거나 막 이런 친구도 있고 이 자식들 진짜 그리고 인형끼리 막 싸움을 붙이는 애들도 있고 또 인형에다가 뭐 낙서를 하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러다가 진짜. 이제 이 수업을 4번을 하고 나면은 이 인형을 정말 이 앉는 각도가 달라져요. 네, 정말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네. 저도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애를 못 안았었어요. 그렇죠. 막 걱정이 되니까 아이가 목을 못 가누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요렇게 앉는 거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주면은 아이들이 안 듣는다면서도 다 들으면서 이제 체험이 되는 거죠.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여기 보니까 주제별로 좀 나눠져 있는데 뭐 사랑과 이성 교제, 애착과 스킨십, 결혼과 돌봄, 가족 뭐 여러 가지 또 주제로 가르치고 계시네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중고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언제 스킨십을 해야 되나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 나이 또래에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그런 부분을 좀 풀어주고 서로 이제 공감대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애착의 문제라든가 관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정말 아이들의 그 협조 또는 그 성장이 눈에 보입니다. 좀 대바라진 아이들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아이 겉으로 그럴수록 속에는 너무 여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아이들은 정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맨날 그 안 좋은 모습들 하도 많이 봐갖고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지가 않군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도리어 감동할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학생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혹은 뭐 결혼한 이후까지 이렇게 가정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뭐 열심히 일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민청 결혼식 하시는 우리 김하정님은 우리 시청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지원을 해주시면 많은 부부들이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하객을 많이 수용을 하지를 못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저희도 예비 부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또 혼주들이 반대를 하시니까 혼주에 대한 교육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들은 행복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그 혼주들이 이제 그런 부부 교육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신혼여행까지 같이 연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기에는 네. 신혼 부부들이 너무 취향이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네. 네네 개인적인 걸로 그건 좀 쉽지 않겠네요. 네,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명신 센터장님 뭐 여러 뭐 학생들 혹은 뭐 신혼 부부들 뭐 등등 이렇게 많이 만나시면서 아마 강의를 하실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이런 지원들이 조금 더 많이 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혹은 많은 부부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작은 결혼식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님 중점 네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공유, 네. 또 이제 또 시민의 어떤 그런 아까 여러 가지 그 개선점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공공기관에서 결혼식을 하루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망하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네. 하루에 한 2번 정도로 결혼식장을 좀 개방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는 차라리 그러면 시민이 원하는 결혼식장을 한번 제안을 해보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네. 지금 서울시가 내놓은 그런 공간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공간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결혼식을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뭐 아까 우리 최욱 사회자께서 계속 사회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주례없는 네. 결혼식의 사회자 지원이라든가 또는 그 부케 지원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작은 결혼식이 좀 확산시켰으면 해요. 근데 이제 막상 이 결혼식을 하고 나면 좋은데 하기 전엔 굉장히 좀 두렵고 남이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방송 등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서울시 공식 결혼식 사회 최욱 씨 이렇게 가면 어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매주 일요일마다 개런티가 얼마인데? 한 30 주겠지. 재능 기부 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뭘로 해달라고요? 재능 기부를 재능 해주세요. 기부로요? 돈이 네. 중요합니까 최욱 씨? 돈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함부로 하시네. 왜 항상 재능 기부를 강요합니까? 결혼하시는 분들 힘들어서 그래. 내가 더 힘들어. 그리고 사실 시민들께서 공공은 좀 무료여야 한다. 그리고 막 사정해야 된다. 우리한테 활용 적해요. 네, 그런 인식은 사실 좀 바뀌긴 바뀌어야 돼요. 그럼요. 네. 뭐만 하면 재능 기부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저희도 문의가 정말 많이 오는데 네. 다 무료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 공짜고 다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전화를 했는데 왜 돈이 들어가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머님 아버님들이 방송 보시고 전화를 하시는데 120 다산 콜센터 통해서 오면 왜 무료가 아니냐 지원 안 해주냐. 그 시청에 있는 꽃 갖다 놓으면 되는데 뭘 꽃값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아니 이제 식사 같은 거를 식사도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생각을 식사까지요? 네. 야, 그분들 너무 하시네. 그래서 좀 문의 전화 받을 때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 해도 너무 하신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제 혼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혼주 문화는 바뀌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혼주는 좀 빠지고 당사자들 결혼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비용을 대폭 절감해야 돼. 왜냐 혼주가 다 비용을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주의 입김이 자꾸 들어가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경제적 주체로서 그게 정신적 쉽냐고요, 경제적 주체로서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가 이제 공공주택이라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짜 거의 원룸보다 좀 나은 형태로 신혼부부를 위한 거를 좀 네.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 해가지고 네. 이제 혼주가 이제 결혼식을 자주우지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점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변화가 사실 커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저도 사실은 아이가 작은 결혼식 한다고 이제 그랬을 때 돈 대주셨죠? 저희도 개혼이니까 저희 조금밖에 안 대줬어요. 예, 개혼이니까 사실 개혼? 개혼. 그러니까 결혼식을 아이의 결혼식 첫 결혼이었거든요. 개혼. 네네. 그래서 사실 좀 망설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혼주 이름 빼고 그냥 니네 이 중심으로 가면 좋겠다. 네네. 그때 애들이 막상 또 혼주 이름 빼긴 미안했는지 또 혼주를 넣어가지고 청첩장을 박아왔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저희는 뭐 워낙 그 혼주 손님을 20명밖에 못 받아가지고 20명이요? 네. 왜요? 작은 결혼식이 양쪽 합쳐서 150명 네, 모여서 하객이 했거든요. 적어서. 그러니까 이제 신부 쪽 75명, 이제 신랑 쪽 75명이니까는 혼주 친지는 20명밖에 못 오더라고요. 한 75명 중에 절반은 가족이고 이제 그 35명 가지고 이제 나눠야 되니까 참 이것도 우리나라는 또 이제 초대를 안 하면 본인을 서운해요. 무시해서 네. 서운해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해명도 해야 되고 그 이제 과도기를 가기에는 참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길인 그럼 거죠. 뭐. 오지 않는 분들은 돈만 보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뭐 초대도 못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또 봉투를 받겠습니까? 봉투 못 그렇게 받아 안 받았고 못 받았습니다. 먹고 빨리빨리 빠져서 이렇게 회전을 좀 시켜 그렇게 또 안 하셨고. 네. 3분 카레가 좋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서울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뭐 결혼 굉장히 좀 뭐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결혼 앞둔 분들도 사실은 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될 텐데 이 두 분께서 잘 좀 도와주셔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좀 덜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김명신 센터장님 아까 뭐 방송 전에 궁금한 거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방송 체육한테? 관련해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생애 주기별 부모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네. 강사분이 한 100여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 중에서도 컨텐츠도 좋고 또 입담도 좋으신 분들이 네네. 이제 팟캐스트를 아이고. 좀 하려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팟캐스트 팟빵을 중심으로 네네네. 조사를 해봤더니 이 방송이 청취율이 1위더라고요. 압도적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배우려고 궁금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네. 저희가 이제 또 그런 가족 관련 팟캐스트라면 또 여기에도 많이 협조를 요청드리고 저희 센터가 일단 오시면 네. 그 만족도가 높은데 오시기까지 홍보가 좀 안 돼가지고 그렇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좀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기여를 해달라고요? 그렇죠. 공짜로요? 그게 적폐라고요.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모든 건 돈의 움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네. 사실 이제 작은 결혼식 요 방송 하나만으로 혼주 생각도 바뀌거나 네. 또 신혼부부 생각이 금방 바뀌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화번호가 그렇지, 그렇지. 1577-9337. 1577에 9337. 네. 대리운전 번호 비슷하네요. 네. 서울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계신 곳과 가장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작은 결혼식이나 미혼 남녀 그 부부교실 이런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네. 1577에 9337이요. 네. 그리고 저 결혼식 할 때 시청 대관하려면 거기는 몇 번으로 전화하면 됩니까? 저희는 다산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120으로? 됩니다. 120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결혼식을 신청을 하고 그 대관을 하는 게 저희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전화를 주시면 사실은 도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작은 결혼식을 서울시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도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서울시청 태평홀은 네. 정말 서울시의 중심에 있고 네.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태평호를 이름을 태평 호텔로 바꾸면 호텔 결혼식으로 예. 하우스 웨딩처럼 아니 태평 센터. 네. 한번 예명을 생각해 보자고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 통해서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서울@팟빵.com으로 메일 보내주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문의는 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see you.